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졸업생 오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 고교생과 러시아권 다문화 고교생의 영어학습 동기 능력 환경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학생의 영어학습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실천적 시사점을 찾는 것입니다. 표본은 한국 고등학생 186명과 러시아권 다문화 고교생 33명을 비교했습니다. 동기, 능력, 학습 환경, 그리고 예측 경로까지 한꺼번에 본 통합적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본 연구 질문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흥미와 필요성 수준과 분포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기 보고 영어 능력, 즉 말하기 듣기와 읽기 문법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실 지원이나 입시 정렬 유용성처럼 학습 환경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넷째, 동기와 한국어 능력 그리고 러시아권의 경우 부모 모국어 능력이 영어 학습을 어떻게 예측하는가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틀입니다. 이 연구는 돌리의 L2 동기 자아 체계, 휴민의 언어 학습 의존성과 켈프, 브론펜 매너의 생태 체계, 그리고 에클스 앤 위그필드의 기대가치 모형을 해석 툴로 삼았습니다. 즉,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학교, 언어, 환경을 동시에 보려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본 및 절차입니다. 총 219명입니다. 한국 학생은 186명이며 러시아권 학생은 33명, 비율로는 한국 학생이 84.9%, 러시아권 학생이 15.1%입니다. 9개 고등학교에서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집했습니다. 통계는 웰치 T 검증, 카이 제곱, 그리고 학교가 섞여 있으므로 분집을 고려한 다중회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구성입니다. 동기는 흥미 1문항, 필요성 1문항으로 간단히 봤습니다. 영어 능력은 자기보고로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읽기 문법을 나눠서 물었습니다. 언어 자원은 한국어 능력을 3문항 평균으로 만들었고 러시아어권은 부모 모국어 능력도 3문항 평균으로 보았습니다. 학습 환경과 태도는 교실 자원과 피드백, 입시 정렬의 유용성, 실제 상황 선호, 어휘 난이도 이렇게 5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질문 1의 결과 동기입니다. 필요성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 3.76대, 러시아권 3.64, P값 0.587, D 약 0.1, 0.10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는
러시아권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한국 학생이 2.73 대 러시아권 3.18로 P값 0.040, D 약 0.36입니다. 또한 흥미가 매우 낮다. 이퀄 1에 해당하는 비율은 한국 쪽이 더 많았고 이것도 P값 0.047로 유의했습니다. 즉, 두 집단 모두 필요성 중심 구조는 비슷하였지만 한국 쪽에 아예 흥미가 없는 층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질문 2 결과 자기보고 영어 능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어 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하기 듣기는 한국 2.72 대 러시아권 2.76으로 P값 0.871, D 약 마이너스 0.03이었습로 읽기 문법도 한국 2.57, 2.61로 P값 0.868, D 약 마이너스 0.03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단별로 아주 다른 처방을 하기보다는 공통으로 읽기와 문법을 더 정교하게 반복시켜주는 쪽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질문 3에 대한 결과입니다. 학습 환경 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습 환경과 태도에서는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시 중심 영어 교육의 유용성만 러시아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3 대 러시아권에서는 2.81, P값 0.003, D 약 0.47로 유의했습니다. 나머지 실제 상황 선호, 교실 자원, 어휘 난이도는 두 집단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하면 점수가 나온다는 구조가 분명하면 러시아권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RQ4 연구질문 4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측 모형입니다. 한국 집단에서는 동기가 베타 0.431, 한국어 능력이 베타 0.295로 둘 다 영어 능력을 예측했습니다. 결정 계수는 R제곱 0.239, 값 0.001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권에서는 한국어 능력만 유의했습니다. 베타 0.388, P값 0.047, 결정 계수는 R제곱 0.343, P값 0.006이었습니다. 즉, 학교 영어 학습을 따라가려면 결국 한국어, 특히 학습용 한국어인 켈프가 중요하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수업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집단 필요성은 높으나 과업을 설계할 때 이게 내신 수능 진로에 어떻게 연결된다고 명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러시아권 학생에게는 한국어 기반 스캐폴딩을 먼저 주고 영어 과제를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어휘나 문형을 한국어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영어로 말하기나
쓰기를 시키는 식입니다. 셋째, 입시 정렬 과제와 실제 의사소통 과제를 5대5 정도로 균형 있게 가져가면 동기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사점입니다. 학교 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와 정책 수준에서 MTSS, 즉 다층적 지원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 보편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한국어 학습 기반, 특히 캘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과제 설명을 한국어로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평가 포맷을 미리 보여주는 식입니다. 2단계로 표적 지원은 러시아어권처럼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학생에게 보충 과제, 개별 피드백, 모국어 참고 자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문화 학생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기존 수업 구조 안에서 층을 하나 더 얻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와 후속 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5단계 서열떡도 자기 보고라서 중앙 응답과 바닥 천장 효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러시아권 소표본이 N33으로 작아서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횡단 연구라서 인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늘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보는 종단 설계나 두 집단을 동시에 다루는 구조방정식 모형 그리고 측정 등가성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영어 능력 자체는 두 집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그러나 흥미 수준과 입시 정렬을 보는 시각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째, 따라서 공통적으로 필요성 중심 과업과 읽기 문법이 정교한 반복을 넣고 러시아권 학생에게는 한국어 기반 스캐폴딩을 한층 더 얹으면 된다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영상을 들으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